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그윽한 비밀 하나를 함께 만져보려 합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고요 속에 잠기기 시작했네요. 지금 제 눈앞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한 노학자의 구분등이 보입니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늪에서 당신의 영혼이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조용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예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군요.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차는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나요?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겠지요.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비즈니스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기차에 무임승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엑셀을 밟으면 기차는 탈선하기 마련이죠.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더군요.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것보다 무서운 건 내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지기지우는 단 한 명도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한번 보세요. 생전 연락도 안 하는 이름들이 수백 명씩 들어차 있지는 않나요? 그건 인맥이 아니라 영혼의 스팸 메일입니다.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귀를 따갑게 하는 혼란일 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고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말입니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그 식어버린 인연들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하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 숫자는 덤바의 반토막도 사치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인 관계망의 항상성 조절을 통한 심리적 엔트로피 감소가 절실한 시점인 셈이죠. 쉽게 말해 쓸데없는 인간들 다 쳐내야 내 마음이 안 썩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을 부지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70세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안은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붙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가로막는 일이죠. 나이 70이 넘어서도 내가 옛날에 누굴 알았는데라며 인맥 자랑하는 분들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분들 무릎 관절은 벌써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청담동 사교 파티장에 가 있거든요. 노년의 인맥이란 마치 꽉 끼는 보정 속옷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할지 몰라도 숨쉬기 힘들고 소화 안 되게 만들 뿐이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옛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맛있는 수프를 담을 수 있다라고요.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짜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 수십 개보다 잘 드는 가위 하나가 쓸모 있듯이 말이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에 연연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연연함을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려야 하는지, 그 냉혹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70세 넘어서 새로운 친구 사귀겠다고 동호회 기웃거리는 건 윈도우 95 컴퓨터에 최신형 그래픽 카드를 꽂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본체만 뜨거워지고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죠. 우리의 CPU는 이제 평화와 안식을 처리하기에도 벅차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압축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거칠애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기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을 듣느라 여러분의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식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죠.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오물, 즉 나쁜 기운을 당신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낸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며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대인간 정동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 이런 학술적 현상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은 결과죠.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 매립지가 아닙니다. 고요하고 정갈한
숲이어야 하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가위표를 쳐야 할 사람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사실 우리 나이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는 올라가는데 정작 속을 터놓을 곳은 없으니 그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 드는 것이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분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비싼 양주가 넘쳐났으며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음 속에 파묻혀 자신이 대단한 인기인이라도 된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여보게 기운을 좀 아끼게나.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그건 영혼을 깎아먹는 쇼에 불과해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라며 호기롭게 웃어 넘기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70대 친구 사이라는 게 가끔은 묻지마 보험 같습니다. 정작 내가 사고가 나면 보상금은커녕 전화기부터 꺼두는 그런 보험 말입니다. 결국 70대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많던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이죠.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이 실은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겨울 아주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도 삭제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나요? 학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신경학적 거울 뉴런 시스템을 통한 부정적 감정의 동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쏟아내는 우울과 분노가 내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면서 마치 내가 그 불행을 겪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70세의 뇌는 이런 고도의 스트레스를 처리하기엔 이미 너무나 우아하게 낡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회적 고통, 소셜 페인, 이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뇌 영역인 전측 대상의 피질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기분 나쁜 친구의 징징거림을 듣는 것은 무릎 연골이 닳는 것만큼이나 실질적인 통증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식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영혼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그건 내가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 번호를 복습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의 거대한 낭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마지막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엔 무릎 연골보다 아까운 게 귀 연골입니다.
남의 헛소리 듣느라 소중한 귀를 닳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 데이터가 다 떨어져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데이터는 이제 무제한이 아닙니다.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지만 노년의 침묵은 보석보다 귀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사원이나 수행처와 같이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70세 넘어서 새로운 사람 사귀겠다고 동호회 기웃거리는 건 윈도우 95 컴퓨터에 최신형 그래픽 카드를 꽂으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본체만 뜨거워지고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죠.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지고 결국 내 인생 전체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그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을 오직 평화와 고요로만 채우세요. 그것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신경생물학적 방어 기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하지만 그 지겨운 사람이 사라진 뒤의 정적은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지요.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혹은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벌어왔고 저 여자는 평생 편하게 살기만 했다라고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노년의 모습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며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너지, 즉 기치의 위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배우자는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미시 체계적 지지 자원입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는 지구상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험한 고개를 함께 넘어왔는지 기억해 주는 사람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닻이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배의 닻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소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에서는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답니다. 치워도 신발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젖은 낙엽이 없으면 당신의 마당은 그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일 뿐입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 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운, 야운, 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재물이 줄줄 셉니다. 풍수지리 명당 찾으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잔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 명당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농담 하나 할까요? 배우자의 코골이가 밤마다 디젤 엔진 소리처럼 들려도 그건 나 아직 살아있어라는 아주 건강한 생존 신호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날부터 당신은 진짜 고독과 싸워야 하니까요. 또 하나, 남편이 리모컨만 붙잡고 있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건 그가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그 리모컨마저 놓으면 그는 정말 갈 곳 없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잔소리하는 건 당신이 아직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잔소리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조강지쳐 버리는 놈 치고 잘 되는 놈 없다는 옛 격언은 과학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노병, 라우빙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는 법이죠. 이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드릴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오라고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말이 곧 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뮤자, 분유자, 불해자,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늙음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실 부부 사이란 전생의 발달적 관점에서의 동반자적 애착 안정성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젊었을 땐 서로를 갉아먹는 경쟁자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배우자가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원래 부부는 무촌이니까요. 하지만 무촌은 영영이기도 하지만 무한대이기도 합니다. 한 끗 차이로 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우주만큼 넓은 유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밤 옆에 누운 그 사람의 거친 손을 슬쩍 한번 잡아보세요. 쑥스러우면 자는 척하면서라도 말이죠. 그 손이 바로 당신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찰나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 당신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라는 말이 무슨 명상센터의 홍보 문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넣어주느라 본인은 찬물에 밥 말아 묵은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자식들 브랜드 옷 사 입히느라 본인은 고무줄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거룩한 희생이자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임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의 그 낡은 속옷을 보며 감동하기보다는 나중에 본인들이 갚아야 할 감정적 부채로 느껴 부담스러워할 뿐입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온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고약한 술주정을 다 받아내고 거동불편한 시부모 병수발을 들며 아들 둘을 키웠고 해외 유학까지 보낸 헌신의 아이콘이었죠.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악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싶던 그때 위암 말기라는 날벼락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자기들끼리 복도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머니는 왜 평소에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뼈만 남은 최 여사가 죽기 사흘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하더군요.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하녀처럼 부렸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겠어요?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소모품처럼 썼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용어를 하나 빌려오자면 이것은 정신신경면역학적 항상성 psychoneuroimmunological homeostasis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미워하고 홀대하면 뇌는 신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는 즉각적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라는 말은 내 몸의 군대인 백혈구들에게 이제 퇴근해라. 이 성벽은 무너져도 상관없다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약 7년을 주기로 거의 전체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7년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늙고 아플까요? 그건 마음의 설계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늙어서 볼품없네, 여기저기 아픈 구석뿐이네 라고 구박하면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도 그 부정적인 설계도를 그대로 복제해서 태어납니다. 반대로 오늘도 고생 많다, 참장하다라고 격려하면 세포들도 힘을 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천하가 나를 천히 여긴다는 옛 격언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는 건 수익률 0%에 수렴하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식은 고가 가가의 반려동물과 같아서 사춘기가 지나면 주인 말을 안 듣고 성인이 되면 분가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이 남긴 돈은 좋아하겠지만 여러분의 잔소리는 스팸 메일 취급하죠. 그러니 이제는 그 투자의 방향을 본인에게 돌리세요. 또 하나, 늙어서 여기저기 아픈 건 고장난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린 훈장입니다. 자동차도 70년 타면 엔진 소리가 좀 나기 마련인데 우리 몸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리면 내가 참 열심히도 걸어왔구나 하고 기특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70세에 넘어서 건망증 오는 건 뇌가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정보가 많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삭제하는 스마트 청소 중인 겁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 좀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편안한 게 제일이죠. 이제부터는 삶의 방식을 180도 뒤집으십시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고 당신의 자존감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도 고속도로처럼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박수를 치며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 나이공, 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드십시오. 옷장 속에 나중에 좋은 날 입어야지 하고 아껴둔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으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귀한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품 가방이 명품인 이유는 그 안에 든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가방의 브랜드 가치 때문이죠. 당신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당신 스스로가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는 겁니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텨준 나의 심장에게, 연골이 닳아버린 무릎에게, 검버섯이 핀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고생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를 국빈, 곽분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당신을 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고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구도 구둑초다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제가 보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부릴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가장 아름다운 사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옷장 서랍을 정리하는 것보다 마음 서랍을 비우는 게 훨씬 어렵죠. 많은 분이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는 장자의 가르침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보이차를 부어도 그저 넘쳐 흐를 뿐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 묵은 물건, 부질없는 자식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꼭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풍수지리와 같습니다. 전화번호 지우다가 혹시 자기 번호까지 지우지는 마세요. 그건 완벽한 비움이 아니라 그냥 기계치인 거니까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귀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입니다. 관계에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학술적인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정서 선택 이론,
Social 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정보 습득보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즉, 여러분이 인연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노망이 아니라 아주 고도로 발달한 진화론적 생존 전략입니다. 뇌가 스스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구걸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거지와 같은 상태죠.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제왕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70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혹은 자식들이 멀어지든 말이죠.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중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우주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우주의 전기가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선인들이 말한 무아모의 경지이자 무라일체, 무라이테의 순간이죠. 남들의 시선, 평가, 시끄러운 잔소리들,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혼자 있으면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좀 늦게 해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것도 노년의 아주 작은 권력이자 행복이죠. 그러니 부지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번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내면의 고요한 암자를 짚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수타니 바타의 구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완벽한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석양이 지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찬란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술친구를 멀리하고 배우자를 보석처럼 여기며 거울 속에 나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이 약조들을 부지 잊지 마세요. 이제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네요. 창밖의 별들도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은 이제 문 밖에 내려두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아름답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침대는 이제 안락한 요람이 되고 밤의 어둠은 따뜻한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평안하기를 제가 곁에서 기도하겠습니다.